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우선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말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유언장과 다른 가치적인 유언장, 그런 실제적인 유언장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유언장과 다른 점은요, 법적인 유언장은 내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살면서 누렸던 재산이라던가, 그렇죠? 권리, 의무, 이런 것에 관한 것이잖아요. 상속, 배분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런 실제적 유언장은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입니다. 곧 내가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남길 수는 없지만 가치적으로 이것만은 꼭 남겨야 되겠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가치적인 것들, 윤리적인 것들,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치적인 유언장은 에티컬 윌이라고도 하는데요. 과거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살았고 또 내가 사는 동안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살았던 많은 그 경험과 또 정보와 그런 가치들을 우리 자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의 후손들이 더 이 삶을 가치 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영감을 주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 그 유언장을 작성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역사, 또 가문이 갖고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전통. 다 다르잖아요. 가문이나 그 나라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가 있듯이 각 가정들은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통해서 소속감을 갖기도 하고요. 또 기억을 하면서 또 자자손손 축복이 되기도 하죠. 그런 역사와 문화가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 또 영적 가치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사는 동안 그 삶의 가치관은 이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을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그런 말씀도 유효하지만 그것을 더 작성을 해서 유언장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정체성, 삶의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세대에게 유산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유산을 보면 어떤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산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예요. 우리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돕고 사는 나라라는 거, 그죠? 정이 많은 나라라는 거, 이런 것들은 물질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사랑, 또 배움, 또 삶의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 유언장은 유산 편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가치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연결해 주는 문서입니다. 또 윤리적 유언은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또 무엇을 알고 있으며 또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작성 방법은요, 당부의 말로서 남길 수가 있고요. 또 편지 형식으로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가치적인 유언장을 남기는 중요한 이유는 우선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 반성이 돼요. 두 번째는 또 잊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 또 내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을 나중에 내 삶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하고 싶고 또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억은 얼마 안 가잖아요. 또 나의 모든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기억해내고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남기기 위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친구, 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치로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경주 최부잣집에서는 그 내려오는 유명한 가치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곧 6가지 가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곧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아라.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또 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을 뺏어서 10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그런 욕심을 덜어내기 위해서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 당시에는 어디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되면 잘 수 있는 여관이 넉넉하지 않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들어가서 음식을 청한다거나 또 잠을 청했는데요. 그럴 때 나그네를 내치게 되면 그 나그네가 어디 가서 자겠어요. 길가에서 자게 되고 길가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경주 최부잣집 이 집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하룻밤 좀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내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아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들도 참 새겨들어야 될 말인 것 같은데요. 흉년기, 곧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집을 팔기 시작을 해요. 요즘과 같이 이자가 오르고 그러면 그 이자를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런 집을 이때는 기회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은 이 경주 최씨 댁은 그러한 때 그 땅을 사는 것은 내가 물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그 땅을 판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거기에는 원망과 또 그 가슴 아픈 애환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눈물이 내면서까지 나의 그 재산을 축적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는 시집 온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곧 부잣집에 이사 왔다 그래서 호의호식할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하라. 흉년이 들어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댁에서는 가을에 한 3,000가마를 이렇게 수확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1,000가마 정도는 집안에서 주로 이렇게 먹고 했고 2,000가마는 동리와 그 다음에 이렇게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베풀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안에 대대손손 이렇게 부자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고요. 또 조선 말기에 우리 독립군을 많이 또 도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세우는데도 또 많이 이렇게 후원을 했다고 하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큰 부자인 재벌 가문에서는 또 얀테이 법칙이라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뭐냐 하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말아라. 내가 옳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늘 겸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곧 어떤 자산도 중요하지만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물질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가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윤리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가문을 보면 물질적인 것보다도 가치를 더 우선하였고 또 물질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가치와 함께, 의미와 함께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적 유언장에서 다루는 주제는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먼저 무엇을 공유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공유하고 싶으세요? 우리 후손, 또 우리 자손에게 내가 살던 것,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기억, 또 삶의 경험, 또 거기에 대한 반성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삶을 살아봤더니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 또 삶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시점에 내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이런 선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더라. 만약에 내가 그때 오히려 대학을 가는 쪽을 선택을 했더라면 나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을 것이다 라던가 지난 삶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선택을 밝혀놓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각 그 시기마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의 경험, 실패 이런 것을 공유함으로 해서 이들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가족의 이야기라던가 가족의 역사라던가 내려져 오는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가치, 내가 삶에 살면서 원칙으로 여겼던 것들 그리고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작성해 놓을 수가 있고요. 또 삶을 통해서 얻었던 통찰력. 물론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이 삶의 행복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 그 행복보다 우선인 것은 무엇인가요? 각자가 다를 수가 있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믿음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훈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왜? 나만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훈계가 있다면 내가 자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나로서 여기서 끊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우리 가문의 좋은 전통들이 훈계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표현을 잘하고 사시나요?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너는 참 중요한 존재라는 말, 그리고 너를 축복한다는 말, 이런 말들을 하고 사시나요? 그런 말 뭘 해, 쑥스럽게. 나중에 내가 임종에 이르러서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서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잘 따라줘서 고마웠다.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축복의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나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근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했던 것은 너희들을 서운하게 했을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달라던가 그때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결정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는 말, 그리고 내가 후회는 하지만 너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하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아껴서 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또 많이 돕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많이 베풀고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혹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는 동안 많은 돕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혹은 하늘이 도울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비록 내가 물질적인 것들로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아껴 쓰고 살았지만 좋은 일을 하고 살았고 남을 돕는 일도 많이 하고 살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과 같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는 물질을 못 남겨주는 거에 대해서 미안함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자식들, 자손들의 입장에서도 물질적인 재산은 물려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혹은 불만이나 또 이렇게 서운함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나는 쌓고 살았다. 그렇죠? 정직하게 살았더니 이런 보상이 있더라. 예, 이렇게 당당한 내 삶이 있더라. 자존심, 자존감이 높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남겨줌으로써 비록 물질적인 것은 남겨주지 못하지만 너희들도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희망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당신의 신념이나 어떤 의견, 종교적인 믿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내가 나의 인생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그것도 중요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됐거나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게 됐거나 또 나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들 그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가치에 따라서 내가 믿는 가치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허투루 산 인생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행적이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사실 일부이고 알고 있는 것들은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모르는 나의 삶의 신념들, 경험된 그런 사건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고요. 또는 내가 인생에서 아주 고마웠던 일도 다룰 수 있죠. 내가 그때 정말 아주 굉장히 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도와준 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도 그 은인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가라고 하던가. 나는 사는 동안 바쁘고 또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서 그분을 찾아갈 생각을 못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너희가 고마움을 표현해라. 이런 이야기를 남길 수 있거나 아니면 너희도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미루지 말고 바로 도와줘라. 그 사람은 그거 하나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사가 엇갈릴 수도 있단다. 그죠? 나에게는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이거나 행동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생사가 갈리는 일이나 사건이나 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줘라. 도울 힘이 있거든. 도울 얼마간에 그래서 여유가 있거든.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너의 삶이 비록 이렇게 풍요롭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마음은 얼마든지 넉넉해진단다.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지라던가 그런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거를 회상해 보기.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큰 내 인생의 사건이 있었나, 또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어떤 것이 나의 삶에 그 지침이 되었었나,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교훈이 됐었나, 그리고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이것만은 너무 우리 아이들이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역시 반성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은 피하거라. 그렇게 이제 과거 회상을 통해서 작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재의 나.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만족하고 있는가. 불만족하고 있는가. 또 혹은 내가 어떤 종교적인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에 따라 살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미래 세대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나의 노후에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까지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질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길 바라는가. 물론 많이 배우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길 바라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 물질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잘 살길 바라지만 그것이 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는 살아보니 물질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참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내가 물질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 명예를 추구하지만 명예도 다가 아니라는 거고요. 권력도 일시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역사에서 보듯이 권력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짧잖아요. 그래서 권력에 있을 때는 내려올 때를 생각하라 그러고요. 또 물질이 있을 때는 없어질 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또 건강할 때 자만하기 쉽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데 오히려 우리가 건강할 때 자만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바라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길 바라는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또 비록 너희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않고 늘 정직하게 또 의미 있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기고 또 하늘이 무심하지 않더라. 하늘이 알아주더라. 혹은 누구에게 오해를 받았거나 굉장히 원망을 들었거나 그랬을 때 정말 내 진실이 있다면, 정말 나는 정직하다면 그때는 비록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런 것은 밝혀져요. 왜요? 내가 알고 있고 다른 사람 다 모른다고 해도 하늘이 알고 있고요. 땅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비록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다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과 땅은 속일 수 없어요. 물론 우스갯말로 요즘은 CCTV가 곳곳에 있어서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양심은 사람들이 속이고 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의 양심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거나 누구에게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본인의 양심은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죠. 가치적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들은 참 많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가족과 어떤 추억이 있었나, 가족과의 살면서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은 가족들과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돌아보면 난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던데요. 그래도 돌아보면 행복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라는 분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가 그래도 가장 행복했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승진할 때가 나는 가장 행복했어 라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만 했을 때 매일 이사를 그렇게 오래오래 수십 번을 이사하다가 집장만 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행복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또 힘든 삶 속에서도 아들이 첫 직장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사람마다 참 다르더라고요. 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다 좋기만 했었나요? 지금 성공해서 잘 사는 분들은 다 또 좋기만 했던 순간은 아니죠.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가장 행복했었다. 그때 너희들이 소중했었다. 나의 삶이 가장 그때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런 것들을 남길 수가 있고요. 또 나의 신념과 가치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나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이것이다. 종교적인 믿음도 포함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았다. 성경의 말씀 따라 살았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불교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의 삶의 모토가 되는, 기본이 되는 것들은 이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씀 한 구절을 또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우리 그 가족들의 전통이 내려오는 신념과 가치,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직하게 살아라. 나는 그것을 나의 그 삶의 모토로 여기고 계속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지키기 바란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공이란, 삶의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이런 것이 있지만 내가 살아보니 성공은 이거더라.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더라. 인간관계가 행복해야, 인간관계가 잘 돼야 행복하니까.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하더라.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허전하고 무엇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또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잘 안 되면 말썽 부리고 힘들게 하면 참 그것이 늘 근심이 되더라. 또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늘 마음이 행복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밖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꼭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거, 또 조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살면서 늘 음식을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친척들에게도 많이 베푸셨다. 또 나는 우리 남편에게 이런 것들을 배웠다. 먼저 돌아가신 너의 어머니는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면서 참 아끼고 살았다. 그 아낀 것들을 또 연말이면 다른 사람들을 또 많이 도왔다. 이런 이야기. 우리 가문의 이야기든 우리 가족의 이야기든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또 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 수 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동생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형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는 모르겠지만 양보하고 너를 이렇게 도왔단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 혹은 또 반대로 그 동생이 너가 유학가 있을 때 이렇게 너를 도왔단다. 너에게 양보했단다. 형이 모르는 동생의 이야기, 또 동생이 아는 형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러나 물론 좋은 이야기죠. 장점, 선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형제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한다던가, 계속 그렇게 우애를 돈독히 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녀를 다 알고 있지 못하고 자녀가 또 부모를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나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도 남길 수가 있고, 또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예. 또 내가 자라날 때, 어렸을 때 전통은 이런 것들이었다. 나의 부모로부터 배웠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하는 이야기 많으시죠. 특히 지금 70대, 80대이신 분들은 그런 게 더 많으실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눈만 뜨면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셨고, 나는 동생들을 거두며 살았다. 내가 8살 때부터 밥을 지었다. 아궁이에 불 떼면서 밥을 지으면서 부모님을 도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인 전통의 이야기,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는 남길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말로 아이들이 듣기 싫어한다면, 또 이제 말로 들려줄 수 없다면 편지로서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직업 생활도 있어요. 내 직업 생활은 특히 자녀들이 훨씬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결정할 때 그때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직장이 하나가 아니라 직업이 여러 가지였다면 어떤 직업이 가장 나를 만족하게 했고 만족하게 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곧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는 이거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는 행복하게 사는 거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사는 거다.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소망, 또 손자에 대한 소망, 그죠? 자녀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나의 가치라던가 좋은 것들은 이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가족의 계보나 가족의 역사 반드시 있고요. 조상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위험을 지키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 물론 지금과 과거와 환경이 달라요. 그렇지만 어떤 그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너희들은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계속 좋은 조상들 밑에서 좋은 가문의 역사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만나고, 그렇죠? 갈 길 몰라서 방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부모님이 남긴 유훈, 이런 유언들은 삶에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실망하지 말아라. 끝까지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헤쳐나갈 길이 있단다. 어떤 문제에 닥치더라도 살아 있어야, 견뎌야 좋은 날이 온단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특히 지금까지 제가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요리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특히 내가 알고 있는 김치 만드는 요리법 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만든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내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만이 가지고 있는 김치의 맛. 김치의 맛은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 이어져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된장 만드는 거, 고추장 만드는 것도요. 집집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내 대에서 끊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전통의 요리법은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요즘은 물론 마트에 가면 된장, 고추장 다 사서 먹는 시대이긴 해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사서 먹는 게 쉬울 수는 있지만 또 그 된장찌개 같은 것은 사서 먹는 된장찌개와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우리 시어머님이 물려주신 된장 그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된장으로 만든 찌개와는 맛이 달라요. 그죠?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를 남겨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책, 수은 잡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은 잡방은 2012년도에 한국국학진흥원의 어떤 가문이 기증을 했어요. 광산김씨에서 그 유물인데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 요리법이 적힌 유물이에요. 이런 것에는 장 담그는 법, 또 송엽주, 술 만드는 법, 또 그 면 만드는 법, 또 오이지 담그는 법, 이런 김치 담그는 법, 이런 것들 요리법 200가지가 있었어요. 이 가문의 아주 유물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요리법을 남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통 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귀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알고 있는 요리법이 있다면 물론 전통 요리법도 좋고요. 또 내가 개발한 나만이 알고 있는 요리법이 있다면 그것은 또 더 소중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남겨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할머님 댁에만 가면 저희 이제 친정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 집된장, 오래 묵은 집된장으로 끓여주는 그 된장찌개인데 특별히 뭐 재료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박, 파, 마늘, 숭숭 그냥 넣고 양파 넣고 썰어서 그냥 끓여주신 건데 우리 아이들이 가면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는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 집된장, 엄마만의 된장에서 나오는 맛인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만들어준 된장, 또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이러면서 또 아빠가 만들어준 볶음밥, 이런 요리법에 얽힌 우리들의 기억, 추억은 오래오래 남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요리법을 이렇게 남겨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적인 유언장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이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 세대에 대한 선물이자 또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기는요, 원하면 언제나 아무 때든지 작성할 수가 있고요. 한번 작성하고 나서 보완을 한다거나 추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미 이런 에티컬 윌에 대해서 많이 책도 나와 있고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원히 기억될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일들은 내가 떠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들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유산으로 남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많이 남기셨나요?
어떤 기억을 많이 남기셨나요?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남기고 싶은가요? 이렇게 살아라.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꼭 이것만은 해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라도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당신이 남기는 모든 유산이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